네, 그럼 이제 우리 16번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서요. A라는 집합은 6의 약수래. 6의 약수 누구 있니? 1, 2, 3, 6 4개 있습니까? 써놓을까? 1, 2, 3, 6이야. 자, 다음 중 집합 B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 가만히 보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의미하는 건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네. 그 말은 뭐야? B라는 집합은 1, 2, 3, 6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요. 1, 2, 3, 4, 5가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조건 제시법으로 돼 있네. 그럼 뭘로 바꾸자고?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자고. 자, 물론 6의 약수는 뭐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꽁수 부릴 수도 있어요. 꽁수 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5개의 집합을요.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봅시다. 자, 1번 보니까 12의 약수래요. 12의 약수는 1이 있고요. 12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가 있고 6이 있겠네요. 그리고 3이 있고 4가 있을 거라고. 자, 1, 2, 3, 4, 6, 12가 있는데 여기서 1과 2와 3과 6을 가지고 있네. 맞니? 1, 2, 3, 6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요놈은 A가 바로 요놈의 부분집합 될 수 있겠네요. 없는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답은 아니겠지. 자, 2번 볼게요. 10 이하의 자연수래. 10 이하의 자연수라면 1, 2, 3, 4, 5, 6, 7, 8, 9, 10 아유 헥헥거리면서 다 썼어. 1, 2, 3, 6 가지고 있습니다. 2번도 당연히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부분집합이 될 수 있으니까 답은 아니겠지. 없는 것 고르라 했지. 자, 그 다음에 좀 많다. 24의 약수야. 1과 24, 2와 12, 3과 3, 8, 24니 8, 4와 6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나 가지고 있지만 1, 2, 3, 6을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지. 1, 2, 3, 6 가지고 있네요. 3번도 부분집합 될 수 있습니다. 4번 보니까요. 5 이하의 홀수래. 5 이하는 1, 3, 5 3개밖에 없잖아. 요 안에는 누가 없어? 2도 없고요. 6도 없습니다. 즉 A는요. 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없지. 없는 것은 바로 뭡니까? 4번이겠네. 5번은요. 자연수래요. 1, 2, 3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니까요. 당연히 1, 2, 3, 6은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 답은 5번입니다라고 4번입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지?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 원소 나열법으로 골라서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아,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B라는 놈이 1, 2, 3, 6을 가지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을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A라는 놈은요. 원소를 누구를 가진다고? 0과 공집합 기호와 2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 요 세 개를 원소로 가진다고. 이렇게 생긴 놈들이 각각 원소입니다. 이렇게 몇 개? 하나, 둘, 세 개 가지는 거야. 자, 기억 봅시다. 이렇게 생긴 놈 원소로 가집니까? 이렇게 생긴 놈 원소로 가집니다. 기억 맞는 거야.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지요.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자, 보세요. 요 기호는 원소의 기호야. 요 놈이 있을 때는요. 요 놈은 반드시 뭐라고? 여기 있는 공집합과 기호와 여기 있는 공집합 기호는 달라. 왜? 얘는 원소냐라고 물으니까 얘는 원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부분집합이냐라는 기호니까 얘는 집합을 의미하는 거라고. 기호에 따라서 파이라는 놈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 됐니? 3번 볼게. 요렇게 생긴 놈이요. A의 원소입니까? A 원소 중에 이렇게 생긴 놈 하나 있던데요.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얘는 뭐니? 부분집합이지? 앞에 있는 0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까? 즉 0이라는 놈은 A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0이 A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리을도 맞는 말이야. 왜 이리 맞는 게 많아? 자, 2와 0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까? 0은 A의 원소야. 그렇지만 2가 A의 원소인가? 2는요. A의 원소가 아니에요. 누가 A의 원소야? 요렇게 생긴 놈이 A의 원소예요. 따라서 얘는 틀린 말입니다. 왜? 2가 A의 원소가 아니거든. 어렵지? 네. 자, 그래서 2가 A의 원소냐고? 아니라니까.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겠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바로 답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 앞에는 집합이 들어가야 되고 원소입니까? 라고 하면 앞에는 원소가 들어가야 돼.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2라는 놈이요 A의 원소가 됩니까? 아니야. 요렇게 생긴 놈이 원소라고. 얘가 원소라고 해서 2가 원소라는 건 아닌 거야. 이해되니? 말이 되게 어렵네. 그지? 그대로 원소면은 얘만 있습니다.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들이 전부 다 A의 원소인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야.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자, 18번 보니까 집합 A라는 놈과 B라는 놈과 C라는 놈 세 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래. 헷갈리지 말자고. 원소 개수 몇 개? 하나, 둘, 세 개야. 그럼 원소의 개수는 최대 몇 개까지 가죠? 세 개까지 가죠. 안 가지는 놈, 한 개 가지는 놈, 두 개 가지는 놈, 세 개 가지는 놈 이렇게 종류별로 나오자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뭐라고? 공집합이라고. 공집합은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며. 한 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은 A 하나만 가지는 놈과 B 하나만 가지는 놈과 C 하나만 가지는 놈 세 개 있을 거라고. 됐니? 두 개를 가지는 놈은요 A와 B를 가지는 놈과 A와 C를 가지는 놈과 B와 C를 가지는 놈 세 개가 있을 거라고. 됐니? 세 개를 가지는 놈은요 A, B, C라는 원래 집합이 있을 거라고. 전체 개수는 몇 개입니까? 8개겠지. 물론 우리가 이미 배운 거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 2의 원소의 개수승이라며. 원소가 3개 있잖아. 원소의 개수승 2의 3승 즉 8개 있어야 됩니다. 써놓고 8개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요 8개 모두 A, B, C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쉽네요. 넘어갑시다. 19번입니다. 자, 집합 A는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중 부분집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12의 약수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뭘로 바꾸자?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자. 12의 약수는 1이 있고요 12 있을 거고요 2가 있고요 6이 있을 거고요 3이 있고 4가 있네. 이렇게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은요 부분집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요 밑에 있는 보기에 있는 집합들은요 그 모든 원소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1번부터 볼게.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며. 얘는 부분집합이야.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은요 1이 요 집합 안에 들어갑니까? 1이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얘도 부분집합 맞아요. 2와 4입니다. 2도 요 안에 들어가 있고 4도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네. 따라서 부분집합 맞네요. 이렇게 따지시면 된다고. 자, 1, 4, 8입니다. 1, 4, 8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부분집합이 되려면 1도 A 안에, 4도 A 안에, 8도 A 안에 있어야 돼. 1도 있고 4도 있는데 8이 없네. 요 8이 없어? 좀 살벌한데? 네, 8이 없네. 8이 없습니다. 8 때문에 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지. 이해되니? 따라서 4번이 답이겠네. 부분집합 아닙니다. 1, 2, 3, 4, 6, 12는요 A라는 집합과 똑같은 집합이야.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 된다면서. 이해되니? 얘도 뭐라고? 부분집합 맞습니다. 자기 자신도 얘가 A라는 집합이기 때문에 A는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라는 성질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5번도 부분집합 된다고요. 답은 몇 번? 4번. 왜 때문에? 8. A에 8이 없어서. A는 8이 없네요. 다리만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20번 봅시다. 자, 20번 볼게요. A라는 집합은요 X는 4의 약수다 라고 했어요. 역시 뭐라고?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 원소 나열법으로 바꿉시다. 4의 약수는요 1과 2와 4 3개밖에 없어. 자, 봅시다. 1, 2, 4는요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진부분집합 개념 나왔네요. 진부분집합이 뭡니까?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은 아니어야 돼. 이해되니? 야, 1, 2, 4는 누군데? 다르게 바꾸면은요 A야. A가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이라고?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고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니까 뭔 소리야 이게. 틀린 얘기지.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이 아니라 집합인데 이런 집합은요 A의 부분집합은 없다?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있지. 누구? 공집합이잖아. 없다니요. 있다니까 틀렸네요. 공집합 있잖아. 원소의 개수가 1개인 A의 부분 집합은 1개다?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1 가지는 놈, 2 가지는 놈, 4 가지는 놈 전체 몇 개? 3개잖아. 그래서 틀렸네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A의 부분 집합은요. 1과 2를 가지는 놈과 1과 4를 가지는 놈과 2와 4를 가지는 놈 3개인데 3개라고 했네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5번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없다고요? 있지? 누구? 자기 자신. 그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A입니다. 그러면 얘를 바꾸려면 있다라고 바꾸든지 아니면은 진 부분 집합은 없다라고 해야 되겠지? 왜?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되니까 진 부분 집합은. 그럼 바꾸려면은 A의 진 부분 집합은 없다라고 하든지 A의 부분 집합은 있다라고 하든지. 왜? 자기 자신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아, 미쳤나봐요.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오, 네. 3, 4를 헷갈리다니. 네, 유치원을 내가 재수해서 그래요? 넘어갑시다. 자, 21번 봅시다. 네, 선생님 유치원 2번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인 것은 이라고 했어. 뭔 소리야? 야, A가 B의 부분집합이고요. B도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그 얘기 알고 있니? 그 얘기야. 결국 뭐니? 주어진 집합 2개 똑같니? 그거야. 1번 봅시다. B는 공집합인데, 이 대문자인데 미쳤나봐요. B는 공집합인데 A는 0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야. 같아? 다르잖아. A가 공집합이 아닌데. 틀렸습니다. A는요 1과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 B는 이런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네요. 4보다 작은 짝수는 누구밖에 없니? 2밖에 없잖아. B는 2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 A는 1과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같아? 다르잖아. 3번 A는요 6의 약수고요. B는 3이라는 원소를 가진다요. 야, 6의 약수는 누굽니까? 1, 2, 3, 6이잖아. 원소 4개나 있는 집합이랑 1개밖에 없는 집합이 같니? 다르잖아. A는 공집합이고요. B는요 3 이상 4 미만의 짝수래요. 선생님 3 이상 4 미만이면은요 자연수는 3밖에 없는데요. 3은 짝수가 아니잖아요. 3 이상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은 짝수는요 없으니까 B는 바로 공집합이네요. A도 공집합, B도 공집합, 둘이 공집합으로 갖겠네.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됐어? 5번 볼게. A는 자연수고요. B는요 0, 1, 2, 3이야. 뭐 때문에 안 돼? 0 때문에 안 돼. A는요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1, 2, 3 하면서 나갈 거고 B는 1, 2, 3 나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야? 0이 있네. 따라서 A와 B는 다르다고. A가 B의 부분집합은 되지만 B는 A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이해되니?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 말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은 집합입니다. 그 얘기야. 이해됐어? 좋아. 넘어갈게. 22번이야. 자, 22번 보니까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네요.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일 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뭔 소리야? A라는 집합은요 B와 4와 3을 원소로 가지고 B라는 집합은요 5와 2A와 3을 원소로 가진대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고 B라는 놈이 A의 부분집합입니다. 뭐라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같다고. 둘이 똑같은 집합이야. 이해되니? 원소가 3개 있네? 요 3개는 요 3개랑 같아야 된다고. 보자. 3은요 3이랑 같잖아. 짝짓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그럼 남은 2개가 있는데 어떻게 짝짓기를 할까? 5와 4가 같아? 미친 거 아니야? 5는요 B랑 같든지 4랑 같든지 둘 중에 하나야. 3은 이미 짝짓기를 했다고. 자, 5라는 놈은요 B랑 같든지 4랑 같든지 해야 된다. 5랑 4가 같아? 어린이집부터 다시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자, 5랑 4는 같을 수가 없지. 그럼 5는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B랑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4는 2A랑 같아야 되겠네. 자동으로. 결론 나왔네요. 누구는 B라는 놈은요 5랑 같아야 되고요.
이 A라는 놈은 4랑 같아야 됩니다. 그 얘기야. 왜? 그래야지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은 집합 될 거 아니야. 그니? 자, 그러면은요. B는 나왔네. B는 뭐라고? 5라고. 그럼 A는 얼만데? 양변에 2로 나누면 되겠네. A는 얼마라고? 2입니다. 따라서 A는 2, B는 5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완전 쉽잖아. 그지? 자, 22번이고요. 23번 볼게요. 아유, 머리 길어.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이거 되게 어렵다. 근데 잘 보시면 돼. 자, 보세요. 만약에 NA가 NB보다, 즉 A의 원소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근데 봐봐. 부분집합이라는 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을 원소로 가진다 하자. 쉽지? B라는 집합이요. 2와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하자.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뭔 소리야. 그럴 리 없잖아. 그렇지만 A의 원소의 개수는 1개야.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야. 2개가 1개보다 크다는 건 자명하잖아. 야, 원소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부분집합 되니? 안 되는 예를 들었지? 요런 예를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레야, 발레. 아유, 발음 이상하다. 발레 말고, 발레복 이런 거 말고, 반대되는 예라고. 주어져 있는 놈에 반대되는 예를 든 거야. 됐니? 야, 원소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부분집합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럼 부분집합이 되면 원소의 개수가 더 많나? 그건 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계속 나오네. 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는 얘기야. 야, A랑 B가 똑같은 집합이면 원소의 개수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3번 볼게요. 만약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대. 선생님 좀 이상하긴 한데 잘 보세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데? 0개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랑 같다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0개랑 같대. 즉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래. A라는 집합이 원소가 없대. 그럼 A는 뭔데? 공집합이잖아. 따라서 A는 공집합이다라고 했어. 맞는 말 아니야? 3번 맞는 말이네요. 자, 만약에 NA랑 NB가 같으면 A랑 B가 같습니까? 보자. 자, NA랑 NB가 같다라고 해서 A라는 집합은요, 쉽게 가자. 1이라는 원소를 가죠. B라는 집합은요, 2라는 원소를 가죠. 따라서 각각 원소 개수가 1개야. 됐니? 원소 개수가 1개라고. 그런데 A랑 B랑 같은 집합이야? 아니잖아. 그럼 뭐야? 4번도 틀렸다고. 뭔 소리야 이게. 역시 뭘 들었어? 발레를 들었어.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요. NA와 NB는요. 항상 이렇게 됩니다. 오, 좋아. 선생님, A라는 집합이요. 1이고요. B라는 집합이요. 1과 2면은요. A가 B의 부분집합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요. B의 원소 개수가 A의 원소 개수보다 크잖아요. 오, 그럴싸해요. 그죠? 함정이라고. 자, 어떤 예가 있냐면 만약에 A가 1, 2야. 즉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아. 그렇더라도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원소개수 2개고 원소개수 2개인데 어쩔래? 원소개수 2개라니까 같을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얘는 뭐야?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 자, 그래서요. 이런 류의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게. 보통 이런 류의 문제는요. NA와 NB의 관계가 어쩔시고 이면 집합 A와 집합 B의 관계가 어쩔시고 이다라는 거야. 됐니? 얘는 항상 옳을 수가 없어. 단 예외는 뭐만 있냐면 예외는 NA와 NB가 0으로 같다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공집합으로 같다라는 예외 하나를 제외하고는 요놈 빼고는 NA랑 NB가 0보다 큰 원소의 개수를 가질 때 요 둘의 관계가 어떻다고 해서 요 둘의 관계가 성립합니다라는 것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야. 요 둘이 같다고 해서 요 둘이 같을 수도 없고 얘가 더 크다라고 해서 얘가 부분집합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고. 요 둘의 관계와 요 둘의 관계는요. 요 놈이면 요 놈이다라는 것은 절대로 성립이 안 된다고. 이해되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할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은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해 봤을 때 B가 더 크거나 같을 수 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보통 웬만한 거는 B가 더 크겠지, 원소의 개수가. 그렇지만 A랑 B랑 같은 집합이 될 수도 있다고. 그때는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요 두 가지는 이 문제에서 기억해 두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웬만하면은요, 원소의 개수이면 두 집합의 관계는 이렇다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나밖에 없어, 성립되는 건. 둘의 원소 개수가 0개일 때 A와 B는 같은 공집합이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거 빼고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 집합의 관계가 성립됐을 때 원소의 개수가 성립되는 경우도 이 정도밖에 없다고. 이해되니? 사실 두 개밖에 없어. A랑 B가 같을 때랑 이때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해됩니까? 이거는 헷갈리지 않겠지 이제? 24번 볼게요. 집합 1, 2, 3, 4, 5 1부터 5까지의 원소가 있어. 이제부터 부분집합 개수야. 다 안 구해도 개수 셀 수 있지? 됐나? 좋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부분집합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는요, 원소의 개수라고 했어. 왜? 1, 2, 3, 4, 5라는 집합이 있는데 부분집합은요 1부터 5까지를 집어넣냐 안 집어넣냐는 거지. 얘를 집어넣는 경우에서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를 집어넣는 것도 두 가지, 얘를 집어넣는 것도 두 가지, 얘를 집어넣는 경우에서도 두 가지. 얘들을 다 곱한 개수만큼 부분집합이 나올 수 있다며. 따라서 2를 몇 개 곱해? 원소의 개수만큼 곱한다고.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승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지. 얼만데? 32라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전체 부분집합에서 누구 하나만 빼면 돼? 자기 자신이지. 그럼 전체 집합인 2의, 전체 부분집합인 2의 5승계에서 누구만 빼라고? 자기 자신인 한 개만 빼시라고. 따라서 진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입니까? 31개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좋아. 얼마나 잘 배웠나 봅시다. 25번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25번. 역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누가 중요하다고? 원소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누구를 구하셔야 된다? 원소의 개수를 구하셔야 된다고. 근데 집합 A를 보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돼 있네. 원소 날법으로 바꿔보자고요. 3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라는 집합은 3보다 크니까 4부터 시작하겠네. 4, 5, 6, 7 하고 8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요만큼이야. 원소 개수 몇 개야? 4개야. N, A는요 4개라고. 따라서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몇 개? 2의 원소의 개수승. 따라서 몇 개? 16개라는 거지. 답은 5번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라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누가 결정하는 거다? 아빠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 원소의 개수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야.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인 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얘는요 알고 넘어가자. 다 구해도 되는데 32개래. 선생님 32는요 2의 5승 2의 5제곱인데요. 따라서 결국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인 집합이라는 거는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5개라는 얘기야. 결국 1번부터 5번까지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집합을 골라주시오. 그 얘기네요. 6 이하의 자연수랍니다. 1, 2, 3, 4, 5, 6이야. 원소 개수 몇 개? 6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승 64개 있다고요. 틀렸네요. 2번 봅시다. 10 이하의 소수예요. 10 이하의 소수는 2와 3과 5와 7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 16개 있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10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홀수는요 11과 13 2개 있습니다. 원소 개수가 2개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제곱 4개 있네요. 역시 틀렸다고. 4번 16의 약수랍니다. 16의 약수는요 1과 16, 2와 8, 4 요렇게 몇 개 있다고? 5개 있다고.
따라서 4번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승, 즉 32개 있네요. 얘가 바로 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5번 30 이하의 7의 배수는요. 7, 14, 21, 28의 4개가 있네요.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요. 4개, 부분집합 개수는 2의 4승, 즉 16개가 있다고요. 역시 틀렸네. 맞는 것은 몇 번밖에 없다고? 4번밖에 없다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 원소의 개수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결정해 줍니다.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 32는 2의 5승.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집합 구하여라 라는 문제야. 이해됐니? 간단하게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으로 계산하셔서 바꾸셔서 원소의 개수만 세주시면 되는 가소로운 문제라고. 자, 27번 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몇 개만 빼면 돼? 한 개만 빼면 돼. 네,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누가 결정한다고? 똑같은 얘기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원소의 개수가 결정한다고. 원소의 개수를 세려고 보니까요. 선생님 집합이 조금 꼬여 있는데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됐을 때 가장 밖에 있는 중괄호는 얘가 집합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가장 밖에 있는 컴마들만 원소를 구분해 주는 거라고. 다시 그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컴마는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원소는 1이라는 놈이랑 2라는 놈이랑 요렇게 생긴 놈 하나랑 요렇게 생긴 놈 하나, 하나 둘 셋 넷,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4개라고요.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4승계. 그런데 진 부분집합이지 집이 아니라 미쳤나봐요. 진 부분집합이야.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여기서 하나만 빼주시면 된다고. 16개 하나 뺐으니까 얼마? 15개가 답이겠네. 답 찾아봐라. 몇 번? 1번입니다 라는 거야. 됐죠? 집 부분집합 아니야. 진 부분집합이야. 여러분 책에는 잘 나와 있을 테니까. 됐죠? 좋아요. 28번 봅시다. 7반추입니다. 안 지워져? 더럽네. 이제. 그죠? 깨끗하게 좀 지웁시다. 깔끔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네, 핑크색 이쁘지 않습니까? 네. 남자는 핑크죠. 네, 선생님 핑크 좋아합니다. 선생님 노트북도 핑크색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네, 28번입니다. 자, 집합 A가요. 이렇게 됐을 때 원소 2사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셔. 좀 어렵다, 그지? 28번과 29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이 다른 거야. 잘 봐봐.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2와 4와 6과 8과 10의 5개의 원소를 가져. 그런데 내가 얘들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그런데 원소 2, 4를 반드시 포함한대. 2라는 놈을 넣어도 되니 안 들어도 되니 라는 게 아니라 2는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돼. 4라는 놈도 넣어도 되니 안 넣어도 되니 라는 게 아니라 4도 역시 무조건 넣어야 돼. 2와 4는 무조건 박아야 돼. 그런데 6과 8과 10이라는 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이해되니? 그럼 6이라는 놈을 집어넣을까 말까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8이라는 놈도 집어넣을까 말까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10이라는 놈도 집어넣을까 말까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2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니까 한 가지 방법이고 4도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니까 한 가지 방법이야. 얘들을 다 곱하자는 거야. 그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그냥 2를 3번 곱한 거지. 근데 선생님 사실 뭐라고 했습니까? 요놈은요 2의 전체 원소의 개수에다가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 2개잖아. 2와 4.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2개를 빼세요 라고 해서 계산하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결국 얼마입니까? 8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 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야, 2와 4와 6과 8과 10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요 6과 8과 10이라는 집합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 8개 나오겠지. 그게 바로 누군데? 0이라는 놈, 6, 8, 10이라는 놈, 그 다음에 6, 8, 60,
그 다음에 80이라는 놈, 마지막으로 6, 8, 10이라는 놈, 이렇게 8개가 있겠지. 여기에다가 전부 다 누구만 더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2, 4만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 다 2, 4만 집어넣으면 2,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될 거 아니니? 라는 거지. 그래서 몇 개 있다고? 요 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존재한다고.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그래서 2의 3승입니다. 라고 계산을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야. 이해되니? 좋아. 자, 그러면 29번은 왜 똑같은 얘기인지 볼게. 자, 29번 보니까요. X라는 집합이 있어. 집합 X라는 집합이 있는데 X라는 놈이 희한하게 좋다. 잘 보이나 모르겠다. 다시 한번 쓸게. 자, X라는 놈은요. 누가 A와 B와 C라는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다시 A, B, C, D, E, F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도대체 X가 뭐냐는 거지? 보통 X 하면 나쁜 거죠. 이런 X 같은 하면 욕이잖아. 그지? 보통 X 하면 똥 아니면 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부분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X라는 놈은요. A, B, C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어야 돼. A, B, C라는 집합은 X의 부분집합이야. 그 말은 A는 X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B도 X에 있어야 되고 C도 X에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런데 X는 누구의 A, B, C, D, E, F의 부분집합이야. 생각해봐. X는 A, B, C, D, E, F의 부분집합이면서 A와 B와 C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야, 그러면은 28번 문제랑 다시 볼까? 28번 문제랑 뭐가 달라? 28번 문제는 요 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입니다 라고 했어. 말로 설명해 놓은 거고, 29번은 X라는 놈은 요 놈의 부분집합이면서 A, B, C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기호로 나타낸 거야. 기깔나고 간지나게. 됐니? 그러면 X라는 놈은 결국 뭐라고? A와 B와 C라는 세 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 얘기지. 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6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면서 몇 개의 원소? A, B, C라는 세 개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는 게 바로 X야. 따라서 X의 개수는요. 2의 6승계. 왜? 요놈의 부분집합. 거기다 뭘 빼라고?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3개를 뺀 2의 3승계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라고요? 8개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결국 28번과 29번은요 같은 문제라는 거야. 같은 의미라고. 몇 번? 1번이 바로 답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지. 됐어? 네, 마지막 30번 봅시다.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일 때 NA의 값을 구하여라. 마지막 문제 썰렁하네요. 이미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누가 결정해줍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결정해줍니다. 사실 집합 A가 있었을 때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승? 원소의 개수승이라고. 조금 간지나지? 그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그런데 보세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랍니까? 64개. 64는요? 2의 6승이야.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요? 누구랑 해야 돼? 원소의 개수는 6과 같아야 되겠네. 따라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바로 6개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세요. 라는 그 얘기야. 마지막 문제 조금 썰렁하다. 그지?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스텝 1 문제 다 풀어봤어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쭉 해서 30번 문제까지 쭉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다지면서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런 학생들이 좀 가끔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내가 찍어서든 뭐든지 간에 답은 맞았어. 그럼 나는 답이 맞았네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어.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풀다 보면은 정도에 맞게 푼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대충 심증만 가지고 찍어서 맞은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지. 그런 문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피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쭉 풀면서 1번부터 30번까지 쭉 푸는데 저 맞았는데 이건 안 볼 거예요 라고 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는 맞았지만 왜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것도 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복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됐니? 그게 다시 여러분의 실력이 된다는 거야. 진짜 그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오씨 내가 맞았는데 이거 뭐로 공부해?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원리가 중요하고 그 방법이 중요하고 그 이론이 중요한 거고 그 풀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좀 맞았든 틀렸든 간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조금 더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맞았는데 또는 선생님 이거는 좀 제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복습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앰플 수학을 가지고 여러분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과정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면 다시 복습하시는 분이면 스텝 1 문제는 굉장히 쉽게 넘어가시겠지만 처음부터 앰플 수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과정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예습 복습 아는 것도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방식으로 풀지 마시고요. 정확한 수학적 방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연습 지금부터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들 열심히 좀 복습을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스텝 2 문제를 쭉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예습도 좀 하시고 오늘 공부한 부분들 반드시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스텝 2 문제 전체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미리 풀어오신 다음에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